오늘은 이제 다이렉트로 좀 가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어차피 세 축도 3경기고 하다 보니까 한번 쭉 가는 느낌으로 가보겠고, 세 축 3경기랑 NBA 9경기 있고, NBA 같은 경우 이렇게 3경기가 오늘 마감이에요. 내일 아침에 이제 못 찍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라치오 대 베네치아 경기부터 들어가면요. 일단 라치오 똥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번 라운드 전체적으로 세리에가 엄청 많이 터졌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터지긴 했는데 정배 쪽이 좀 많이 터졌죠. 뭐 터질 만한 경기가 터지기도 했고, 뭐 이게 터지나 싶은 경기가 터지기도 했어요. 어제 사실 뭐 인터밀란이라든가 뭐 기타 그런 경기들은 좀 터질만 했는데 아탈란타까지 터지면서 어쨌든 그런 좀 세리의 흐름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 부상자 쪽 먼저 보면은 미드필더 쪽에 카탈디나, 뭐 수비 쪽에 라타리, 그리고 마루시크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됐고요. 패트릭이나 라두 또 수비 쪽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라치오는 측면 쪽 자원이 전멸이에요. 측면 수비 전멸입니다. 히아시 한 명 남았고, 지금 라차리, 마르시코, 라두까지 만약에 못 나온다면은 측면 쪽 수비 쪽 설 선수가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져갈지가 조금 문제일 수 있겠고, 수비 쪽에 패트릭 가뜩이나 라치오는 수비 자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팀별로 로스터를 봤을 때 뭐 여기는 미드필더 뎁스가 넓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라치오는 수비수가 전문 수비수가 7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지금 4명이 빠지거나 불투명이 떠 있다. 어쨌든 이런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 특히나 측면 수비 쪽이, 중앙 수비는 패트릭 없어도 되거든요. 뭐 아체르비가 복귀했기 때문에 아체르비랑 뭐 펠페 루이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 측면 쪽이 사실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베네치아도 아라무라는 지금 좋은 공격 자원이 또 측면 쪽에 빠지게 됐고, 레체렌이 골키퍼고, 퀴장스 바이에른 뮌헨에서 데려온 또 악동이잖아요. 젊으면서 뭐 재능 있고 뭐 약간 좀 창의적인 미드필더 패스 유형인데 멘탈이 좀 쓰레기인데 어쨌든 빠지게 되고, 데니스 존슨, 얘도 이제 불투명. 그러니까 측면 쪽 공격 자원들이 지금 또 빠졌어요. 측면 수비가 빠졌는데 측면 공격이 빠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얘까지 뭐 못 나오면은 베네치아도 측면 공격이 딱히 없어요. 한 명 한 자리가 비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드필더 쪽을 근근히 이런 날이 있었거든요. 베네치아도 그때마다 이제 뭐 미드필더 쪽에서 이제 좀 측면 쪽에 설 수 있는 자원들, 이런 애들을 시프트 시켜가지고 조금 더 중앙지향적인 이제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뭐 다 필요 없고 라치오 승 봅니다. 일단은 라치오 같은 경우 결국에 올해로 좀 넘어오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겨울 이렇게 좀부터 경기력에 있어서 좀 많이 반등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계속해서 좀, 누구야, 말디니 감독으로 이어오다가 이제 이번 시즌에 사리 감독이 또 오면서, 초반 같은 경우 이제 사리 감독 축구가 워낙 좀 특이하긴 하잖아요. 뭐 EPL 좋아하시는 분 옛날 첼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아마 수비 쪽으로 불안함이 되게 많았었고, 뭐 여차저차 조금 문제들이 있었는데 12월 1월 들어오면서 분명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특히나 수비 쪽에서의 좀 안정감,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가운데 오늘 쪽 수비 쪽 자원들이 좀 빠진 게 조금 불안하긴 하다.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뭐 퀴장스나 뭐 이런 애들을 좀 데려오면서 확실히 공격 쪽에 힘을 실어 넣어줄 수 있는 영입이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요. 조금은 공격 쪽에 힘을 실어. 그래서 뭐 공격에서 득점은 좀 터지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막 공격력이 개선됐다는 느낌은 아니고 한 골씩은 박아요. 근데 문제는 수비가 개판입니다. 어쨌거나 이거 라치오 같은 경우도 오늘 카탈디가 빠졌기 때문에, 뭐 루이스 알베르토나 아니면은 갑자기 한 명이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루이스 알베르토가 또 누구지? 아무튼 간에 좀 공격적인 미드필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어쨌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살짝 더 공격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측면 수비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결국에 오바 쪽, 그리고 마인도 봅니다. 마인승이랑 오바. 이 오바 배당이, 이 배당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부러졌어요. 6번 있었거든요. 뭐 레알 발렌시아, 인터 라치오, 밀란 스페치아, 사솔로 로마, 멜버른
에들류나 뭐 살레르니 사소올로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뭐 살레르니 사소는 최근 경기네. 어쨌든 아직까지 한 번도 부러지지 않았다. 세리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6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데이터적으로도 뭐 오바가 좋아 보이고, 상황적으로도 그래도 저는 오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아츠오가 최근에 수비가 좋아지긴 했는데 뭐 빠지긴 했으니까 측면 쪽 자원이나 이제 자원들이 많이 없긴 해요. 이게 베네치아가 사실 아라무나 좀 퀴장스 이런 애들이 안 빠졌으면 그냥 오바 찍으면 무조건 먹는다는 마인드긴 했는데, 이게 좀 공격 자원들이 확실히 좀 베네치아도 뿌려줄 수 있는 선수와 이제 측면 쪽 자원이 좀 빠지는 부분 좀 아쉽긴 하다. 어쨌든 이 정도 보고요. 두 번째 경기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시티. 이거는 뭐 일단은 맨시티 승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마인 핸디 값이 중요하잖아요. 뭐 일방승도 뭐 배당이 아주 똥배는 아닌데 뭐 1.0대 그건 아니고 뭐 똥배로서 가치 정도는 있는 1.1대 똥배인데, 저는 마인은 잘 모르겠어요. 결국 맨시티가 최근에 어려움을 보여줬던 경기들은 상대가 수비적으로 임했을 때 이제 맨시티가 조금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비 후역습. 예를 들면은 지난 토트넘전에 맨시티가 이제 토트넘이 후방을 좀 단단하게 하고 빠른 손흥민이나 이제 케인의 버티는 능력을 중심으로 역습을 펼쳤을 때 상당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뭐 지난 에버턴전도 사실 약간 에버턴이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때 약간은 조금 득점하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난 사우스햄튼전에도 사우스햄튼의 거센 수비적인 압박에 좀 고전을 했었고, 더군다나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홈 경기에서 맨시티가 졌어요. 이때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제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맨시티가 뚫어내지 못하다가, 이때 제 기억에 아마 퇴장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선수비 후역습에 결국 당했었거든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승점을 까먹은 경기 보면은 리버풀이랑 2대2로 비긴 거, 요거 빼고는 다 선수비 후역습 전술에서 먹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핸디캡까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맨시티가 지난 주중에 어디였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했었고, 어쨌든 그 경기를 했었고, 크리스탈 팰리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터질 것 같지는 않은 게, 이게 제가 지금 순위표를 그래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딱히 별 의미가 없는 순위대예요. 이 순위가 동기부여가 가장 떨어지는 순위거든요. 올라갈 때도 없고 내려갈 때도 없는, 그러니까 결국 목표가 없어지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감독이 어떻게 해가지고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그런 팀 내부적인 목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는 좀 그런 식의 느낌은 없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 에스턴 빌라 약간 요런 팀들이 약간 중위권이긴 하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좀 목표를 가진 것 같은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런 점이 딱히 안 보이기도 해서 요거는 그래도 맨시티가 잡아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우승 경쟁이 리버풀이랑 치열하기도 하고, 다만 이제 핸디랑 얻어은 저는 패스를 합니다. 요것도 일단 레알 마드리드 승 봅니다. 뭐 참 저거 뭐 결정자를 말씀 안 드렸네. 이거 결정자 말씀드려야 될까요? 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 이제 미드필더 쪽에 메가더 빠지고 수비 쪽에 조엘 워드 불투명이 떠 있고, 맨시티 같은 경우 후벤 디아스 수비 쪽에 못 나오고, 측면 수비 쪽에 칸셀로, 그리고 아케, 골키퍼 스테판, 요런 애들이 불투명. 뭐 요 정도 느낌. 이제 레알 경기는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 바타글리아가 출전 정지를 아쉽게 또 빠지게 됐고, 마누엘도 출전 정지, 여기에 뭐 갈라레타, 지금 선수들이 그나마 다 있어도 조금 뭐 비벼볼까 말까 하는 상황에, 미드필더 쪽이나 주전 골키퍼도 지금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마요르카 서브 키퍼도 지금 부상인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그 키퍼가 서드, 그러니까 세 번째 키퍼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 뭐 미드필더 자원들도 많이 빠졌고, 그동안 이제 핵심 미드필더 바바가 좀 잔부상에 좀 시달렸는데, 돌아온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 이거 레알이 거의 풀라인업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요 경기를 좀 뒤지는 데에는 어렵다. 레알이 어쨌든 8위를 잡으면서 또 기세를 올렸고, 저는 그 경기 어쨌든 레알이 8위를 잡았다는 데보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문제는 있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늙었어요.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늙었거든요. 물론 뭐 다음 시즌에 좀 개편을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카마빈가나 요런 젊고 에너지틱하고 좀
실력도 좋은 미드필더들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좀 잘 쓰다가 얘네가 좀 실수가 조금씩 있고 막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레알이 있었거든요, 초반에. 그 이후로 잘 안 쓰다가 최근에 이제 또 기용을 또 많이 하는, 뭐 파리전에도 그게 좀 주요했죠. 발베르데랑 카마빈가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그런 부분에서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로테이션을 뭐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팀적으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 거니까 드디어 안첼로티가 좀 깨달았는지,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안 썼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레알에 잡을 만한 경기로 보이고 마이슨까지 봅니다. 언오바는 패스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해주고 였고, 이제 NBA로 좀 돌아서서 기준점 한 번만 바뀐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확 꼈네 하나. 아씨, 벌써 바뀌네. 벌써 바뀌면 안 되는데. 왜냐면 내일 가려고 했던 경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갈 예정이었던 경기가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경기로 클리블랜드 대 이제 LA 클리퍼스로 들어오면은, 경기는 이게 초안 라인업을 보면은 되게 선택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근데 GTD 이 불투명이 너무 많이 떠 있어서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클레블랜드 같은 경우도 좀 자랑하는 빅 라인업에서 일단 알렌이 빠진 상황에서 라우리 마카넨이 GTD 떠 있고, 지난 경기 또 안 나왔었고, 뭐 땜빵을 또 메워줄 딘 웨이드까지 이렇게 GTD가 떠 있으면은, 물론 뭐 벤치에 케빈 러브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뭐 제디 오스만이나. 결국 얘네가 올라오면 벤치가 약해져요. 클리블랜드의 강점은 주전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벤치까지도 강하다는 건데, 이게 얘네가 한둘 빠져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마카넨 빠지고 뭐 하다 보니까 벤치에 오스만 하나 남으니까 결국 고군분투하다가 벤치도 별로고, 주전에서도 뭐 일단 핵심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큰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패배를 했었잖아요. 오늘도 이거 사실 마카넨이나 뭐 디노 에이드 정도 얘네가 이렇게 GTD 걸린 들 나와주면, 더군다나 캐리스 르버트까지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동안 많이 빠져있지만 얘도 당연히 나오면은 클리블랜드 엄청난 힘이 될 핸들러가, 애초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갈란드밖에 없어서 보조 핸들러나 뭐 갈란드가 빠졌을 때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클리블랜드가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GTD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의 어떤 클리퍼스의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얘네가 다 뭐 어느 정도 다 안 나와도 돼요. 몇 명, 한 두 명? 론도는 필요 없고요. 2명 정도만 나와줘도 일반승 정도는 무난하게 하는 그림이 그래도 좀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클리퍼스가 백투백이고 오늘 조금 디트로이트 상대로 고전하면서 뭐 40분 가까이 뛴 애들도 있고 뭐 요래요. 특히나 지금 뎁스 자체가 넓지 않아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한 7인 로테이션, 8인 로테이션 이렇게 뭐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좀 어떻게 봐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게 GTD가 이게 회색깔이 퀘스처너블이거든요. 약간 반반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이거 회색 애들이 3명 다 반반 사이즈니까 그냥 확률에 던져가지고 일반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같은 경우는 뭐 미리 찍는다 하셨을 때는 사실 클리퍼스 역배까지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뭐 프렌 쪽으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GTD 저렇게 걸려 있고, 클리블랜드도 최근에 이제 뭐랄까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알렌이 있고 이제 필라델피아전 기점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에서 알렌이 또 이제 손가락 골절로 이제 빠지면서 흐름이 다시 좀 꺾였거든요. 이게 또 다른 부상자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다. 배팅한 주력으로 삼기에는 조금 뭐랄까 별로인 경기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클리퍼스도 약간 제정신이 아니긴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애틀란타 대 포틀랜드인데, 이것도 결국에 핸디캡에 있어서 아마 관심들이 많으시겠죠. 뭐 일반승이야 당연히 애틀란타가 하는 그림일 테고, 백투백이긴 하지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NBA 같은 경우, 포틀랜드 같은 경우 지금 탱킹이잖아요. 탱킹인데 탱킹을 선언하기 전에 승수를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지금 26승까지 올라온 거였고,
그러니까 탱킹하고 몇 번 좀 이기다가 휴식기 직후에 그냥 다 가비지로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냥 아예 탱킹을 진짜 마음먹고 제대로 했어요, 포틀랜드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격차가 벌어지니까 지난 경기 워싱턴전 스물스물 또 올라왔어요. 근데 뭐 올라왔다거나 사실 이거 애틀란타가 지금 당장 급한 상태여서 뭐 승리를 따내긴 당연히 어렵고요. 다만 이제 핸디캡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12.5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높게 받은 것 같거든요. 백투백이잖아요, 애틀란타가. 백투백인데다가 뭐 포틀랜드가 지난 경기 뭐 선수들 전체적으로 빡겜을 하는 또 모습을 보여줬었고, 경기 대충대충 하지 않고 조시아트가 거의 미쳐 날뛰었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핸디보다는 조금 그래도 건드린다면은, 어쨌든 이것도 미리 좀 미리 마감 경기입니다. 내일 오전에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찍으려면 오늘 찍어야 되는데, 선택지를 굳이 따지면 저는 오바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조금 달려줄 수 있는 포틀랜드 역시도 그동안은 이제 포틀랜드 경기가 한쪽은 달리는데 포틀랜드는 계속 튕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인 언더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는 어쨌든 포틀랜드도 같이 달려줄 만한 상황이 제가 볼 땐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애틀란타도 수비 쪽으로 안 좋고 백투백 인정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냥 뭐 화력전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해서 오바 쪽을 봅니다. 세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덴버.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필라델피아 약점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올랜도 경기에서도 그 약점을 그대로 노출했어요. 초반이 안 풀려요. 필라는 항상 초반이 문제예요. 1쿼터 뭐 2쿼터 전반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게 나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은, 이게 당장 필라델피아가 오늘 승리에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뭐 오늘 승리에 있어서 뭐 오늘 못 이기면 뭐 큰일 나고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플레이오프 경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지금 제임스 하든이라는 이제 확실한 코어 역할을 해줄 핸들러를 데려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선수들 물론 가장 강력한 패턴은 당연히 이제 엔비더의 투맨 게임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지금 필라델피아가 여러 선수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뭐 경기 통으로 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이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뭐 타입을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필라델피아 전반전에 흐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후반에 그냥 야 우리 둘이 하자, 그래 이기는 거,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 이제 이 두 선수에 대한 빡빡한 수비가 들어온다면은 다른 선수들이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될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라델피아가 지금 해법을 어쨌든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좀 경기에 대한 경기 내에서도 기복이 되게 심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요거 덴버 쪽 봅니다. 필라델피아 백투백은 지금 어쨌든 제임스 하든의 관리, 오늘도 좀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좀 빡빡한 게임이었던 게 분명하고, 이게 또 백투백에다가 상대가 또 덴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말로 필라가 우리 오늘 무조건 잡아야 돼 이런 상황에 저는 당연히 필라를 보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부 컨퍼런스 지금 마이미 정도 빼고는 2, 3, 4등이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승수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뭐 하나 나거나 뭐 아니면 동률이거나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8위에 브루클린이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2위나 이렇게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결국에 뭐 브루클린이 지금 승수를 어쨌든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부 컨퍼런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즌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달인데 보통 팀들이 이틀에 한 경기를 치른다 했을 때 한 10경기 좀 넘게 남은 거잖아요. 벌써부터 눈치 싸움을 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지금 동부 컨퍼런스 상위권 팀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지고 있어요. 뭐 마이애미도 최근에 이제 미네한테 지고, 뭐 미러키 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백투백인데 특별히 더 무리할 필요도 없다. 덴버 쪽으로 일단은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에런 고든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이 경기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인데, 이거 고든이 안 나왔을 때 덴버는 되게 많이 조금 안 좋긴 해요. 제가 지난번에 토론토와의 경기 때 분석 때도 에런 고든은 엄청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고든 안 나면 토플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쨌든 요키치의 보좌관 역할을 가장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고든이에요. 수비면 수비, 뭐 공격이면 공격 다 해주는 선수고, 특히나 이제 어쨌든 엔비디에 대한 견제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종일과 요키치가 뭐 막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이거 고든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제가 볼 때 이거 어쨌든 미르 간다면 댐플을 보는 이유가 지난 경기 빠졌었어요. 지난 경기 쉬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필라 역시도 약간은 조금 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3.5 정도 프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바는 어렵다. 필라 백투백 언어바는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다음 오클라호마 대 샬럿. 요게 균점이 샬럿이 지금 좀 빠졌는데, 일단은 샬럿이 저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잡아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마인슨까지도 봅니다. 지금 OKC는 수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수들이 약간 자기들 스탯 쌓기, 조금 스탯 쌓는 데만 좀 집중하는 그런 의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비 없이 그냥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샬럿이 최근에 급한 상황에서 직전 경기 야투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오클이 지금 수비가 없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다득점으로 이어줄 만한 여지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뭐 어쨌든 OKC니까 샬럿이 마인까지도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231.5 기준 오바. 이거 안 올라갔죠? 잠시만요. 지금 기준점들이 다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안 올랐죠 아직. 이거 오바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인드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오바도 그래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는 내일 찍을 수는 있어요. 내일 찍을 만한 경기고, 이거 그리고 요 경기는 아마 좀 안 오르지 않을까요? 이게 상대가 사실 다른 팀이었으면은 뭐 언어바가 더 오를 만한 그게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상대가 OKC여서 안 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점이 특별히 오를 것 같지는 않아. 지금 한번 볼까요? 조금 올랐네요. 해외가 231인데 232까지 올랐네요. 올라나? 사실 요즘에 OKC 오버가 좀 꿀이거든요. 계속 좀 들어오는 그 달리는데 수비를 아예 안 하니까 이제 상대는 계속 때려받고, 지들도 달리는데 막말로 스가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득점 볼륨을 가져가 주니까 OKC가 한 100점, 110점 정도 뽑아주니까 계속 오버 뭐 꿀인데, 일단은 뭐 저는 미리 찍진 않는데 뭐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요런 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샌안토니오 대 미네소타. 미네소타 승. 미네소타 마인슨까지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미네소타 역시도 지금 뭐 앤트맨과 베벌리, 뭐 맥너플린, 그리고 나즈리드 뭐 이렇게 GTD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세난 같은 경우에는 맥더머시 빠졌고 뭐 벤치, 랭포드는 안 쓰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세난도 탱킹이거든요. 탱킹인데 지난 인디애나전은 확실히 샌안토니오가 지려고 나왔어요. 그때 뭐 우리가 인플, 뭐 부주력에도 인디애나 그냥 역배를 깠는데 부주력은 틀렸고, 뭐 인플로 좀 우리 주력은 달달하게 먹었었는데, 요 경기 근데 조금 그래도 조금 쎄한 느낌은 있긴 하거든요. 조금 뭐 엄청 좋아 보인다 요 정도까지는 아닌데, 기준점이나 배당이 조금 별로긴 해요. 별로긴 하고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샌안토니오의 일정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이거 뭐 세난이 여기서 이기면은 진짜 플레인 토너먼트 갈 수도 있는 일정이에요. 앞으로 강팀 상대가 골스, 멤피스, 덴버 이 세 팀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탱킹이에요. 포틀랜드 3번 만나고, 휴스턴 1번, 뉴올리언스 2번, 오클라호마. 지금 일정이 여기서 져야 되거든요, 사실. 세나는 프로볼 가면 안 되는 팀이에요, 호리너님. 희망은 당연히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이번 트레이드를 한 이유 자체가 구단 내부적으로는 우리 플레이오프 안 간다, 탱킹 한다를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리 화이트나 좋은 선수들을 다 이제 내보냈잖아요. 프로볼 갈 거였으면 오히려 좋은 애들을 데려와서 플레이오프에서 해보겠다 해야 되는 건데,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탱킹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게 맞아요. 그리고 구단 프론트 생각이. 근데 선수들이 가끔 그런 걸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들이 신나가지고 오늘 좀 잘 되네? 오늘 학살해볼까 하고 열심히 뛰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똥 싸주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거 세난 지금 일정이 너무 개꿀이어가지고 요거 미네소타까지 세난이 잡아버리잖아요. 남은 일정에서 진짜 이거 지금 뉴올리언스가 가뜩이나 어 뭐 잉그램이나 아니면은 그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맥컬럼 코로나로 또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미네소타가 어쨌든 지금 좀 바쁜 상황이긴 하거든요. 미네소타는 당장 지금 바빠요. 지난 경기 더군다나 올랜도한테 덜미를 또 잡히기도 했었고 바쁜 상황이어서 요거는 그래도 미네소타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배당이나 이런 것들 조금 뭐 하긴 한데 일단은 미네소타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여요. 그냥 믿고 찍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좀 의심되는 뭐 느낌도 있고 배당이 높잖아요. 1.3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언어반은 저는 이게 핸드가 더 좋아 보여서 언어반은 패스했고요. 자, 이제 골스 경기인데 드디어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 간만에 보네요. 제가 그렇게 인성적으로 좀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반가운 선수도 디그린이 또 이제 GTD에 걸려 있으나 프로버블로 이제 출전 가능성을 좀 높인 뭐 그런 상태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포르징기스에게 좀 돌아오면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안 될 놈은 안 되는 건지 아무래도 1옵션 비일이 빠져 있고, 포르징기스도 사실 이 5번으로 썼을 때는 좀 뭐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스트레치 빅민으로 물론 3점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건 장점인데 골 밑에서의 위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키만 멀때같이 컸지 이게 뭐 포스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약하다 보니까 키에 비해서 아쉬운데, 어쨌든 이거 골스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래도 골마 쪽을 찍어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디그린이 나온다고 당장에 뭐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고 골스의 뭐 전체적인 그런 판을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당장 뭐 출전 시간도 좀 낮게 가져갈 거고 이렇게 좀 조율해가면서 이렇게 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 조금만 낮았어도 많이 보겠거든요. 10.5만 됐어도 저 그냥 푸근하게 이거 골마 가야 됩니다 이럴 것 같은데 12.5 좀 세요. 진짜 한 10점, 11점 차, 12점 차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경기여서 좀 그런데, 어쨌든 골스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이제 좀 빅맨들의 아무래도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포르징기스거든 결국에. 아니면 뭐 게포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확실히 조금 포르징기스가 골스 상대로는 뭐 그렇게 골스의 카운터를 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뭐 외곽이 되고 뭐 기타 여러 장점이 있는 거는 분명히 좋은데, 골 밑에서 이제 그 빅맨으로서의 화력 있잖아요. 골 밑에서의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포르징기스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포스트 없이의 뭐 점퍼나 이런 걸 던질 때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포르징기스의 화력까지 조금 덜해진다고 감안하고, 뭐 요즘에 또 많이 좀 터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쉬었거든요, 얘네들이 단체로. 그 경기 이후에 이제 뭐 무디나 아니면은 쿠민가 이런 젊은 애들이 또 고경기에서 또 출전 시간 많이 가져오면서 폼도 끌어올리면서 골스가 확실히 젊은 애들 중심으로 분위기까지 탄 상황에서 디그린까지 돌아온다면은 그래도 마인 찍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주력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거 누구 복귀했다고 마인 갖다 부러지는 거 한두 번 아니거든요. 주력감이라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마인 쪽을 봅니다. 어모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언더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디그린이 복귀했고 골스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방금 말씀드린 디그린 복귀도 했고 워싱턴이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언더 같긴 한데, 요거는 두 개 다 솔직히 그렇게 막 찍고 싶지는 않다. 뭐 부주력이나 고배당 정도에는 오케이, 요 정도 느낌. 아우 현수님 감사합니다. 요 끝나고 바로 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시카고, 세크라멘토 대 시카고, 요 경기도 일단은 알렉스 카루소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레이슨 알렌한테 이제 한 방 얻어맞고 장기간 빠져있던 알렌이 돌아왔고, 이제 론조볼이나 이제 패드 윌리엄스 정도만 돌아오면은 시카고도 정상적인 전력을 갖출 수 있겠죠. 다만 잭 라빈이 지금 GTD에 떠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쉬울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요 경기는 저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는 시카고 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카루소가 분명히 돌아왔고 5.5 지금 뭐 드로잔도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의 부세비치까지 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세크도 사실 이게 사보니스가 지난 경기 빠졌다가 돌아와가지고 조금은 이제 무서울 수 있는 타이밍인 건 분명하거든요. 뭐 이렇게 GTD가 걸려있긴 하지만 무서울 수 있는 타이밍인 건 맞는데 일단은 초안으로서는 그래도 시카고 쪽을 더 좋게 봅니다. 카루소가 어쨌든 돌아온 점이 분명히 이제 뭐 디에런 팍스나 이런 선수들 수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물론 카루소도 아마 좀 출전 시간을 분명히 조절해 가면서 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카고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GTD 확인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라빈이 나온다면 좋아 보여요. 라빈이 나온다면 아니면은 저스틴 할러데이가 빠진다면은 그러면 좋아 보이고 그전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오늘 무슨 복귀 파티 복귀 날인가요? 브룩 로페즈가 와 진짜 이번 시즌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시작부터 빠져있다가 시즌 다 끝나가니까 귀신같이 플레이오프 뛰려고 돌아왔어요. 어쨌든 브룩 로페즈가 빠져있기 때문에 미러키 같은 경우에 진짜 센터 포지션에서 바비 포르티스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동안 뭐 커즌스도 잠깐 왔다 가고 지금 이바카 있고 뭐 약간 그런 상황에서 진짜 큰 복귀예요. 미러키 입장에서는 이 그동안 골 밑에서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사실 수비하는 데 있어서 포르티스가 진짜 엄청 잘해줬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게 기대 이상으로 잘해줘가지고 미러키가 이 정도까지 온 거지. 뭐 진짜 힘들 뻔 했는데 어쨌든 브룩 로페즈가 조금 돌아오면서 다시금 이제 정상 전력을 미러키도 또 갖추게 됐고 유타 같은 경우 지금 고베어가 GTD 떠있죠. 이거는 고베어 GTD 떠있는 순간 막 미리 찍는다 하면 그냥 미러키를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새벽 동안에 좀 뭐 훈련에 참가했는지나 뭐 그런 소식들이 있다면은 내일 확정본에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베어 정도면 유타는 못 갑니다. 미리 찍는다고 했을 때는 뭐 브룩 로페즈도 말씀드린 대로 복귀했다고 쳐도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요. 뭐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거나 팀에 이제 확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진 않죠. 당연히 아는데 어쨌든 이제 바비 포르티스가 그동안 많이 좀 지쳐 있었는데 로페즈가 어느 정도 들어가주면서 뭐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는 이거는 초안으로서는 미러키 쪽을 보는 게 맞다. 다만 고베어가 출전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좀 경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마지막 경기네요. 제 분석만 들어도 약간 뭘 건드릴 것 같지 보이지 않나요, 솔직히? 저는 그래도 많이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 후원해 주신 분들 많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제 레이커스 대 토론토인데 레이커스 경기가 좀 어렵고 약간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늘은 이길 것 같은데 오늘도 지겠지? 약간 이런 기분이 드는 게 뭐냐면은 경기마다 기복이 너무 심해요. 특히 수비를 안 하는 날은 아예 안 해요, 진짜로. 와, 저렇게 수비를 안 한다고 싶을 정도로 안 하다가, 지들 꼴리는 대로 좀 오늘 좀 할만한데 하면 갑자기 빡수비를 합니다. 늙어가지고 제대로 뛰지도 않는 놈들이 갑자기 막 미쳐가지고 수비를 해요. 그럼 갑자기 디펜스가 좋아져요, 또. 웃긴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커스 경기를 보는 사람들도 좋았을 때 보면, 레이커스 잘하는데? 다음 경기 또 이긴다고 가는 거고, 또 믿고 갔다가 이제 부러지는 거고, 안 좋았을 때 본 사람들은 레이커스 답 없어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계속 반대 까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경기를 좀 챙겨 보는데 중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복이 되게 심해요. 좋았을 때는 진짜 좀 확실히 좀 그래도 플레이오프는 당연히 가겠지 싶다가도 안 좋을 때 보면은 와 이게 진짜 팀이야 싶을 정도로 막장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어딜 보냐면 토론토 쪽 봅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은 오늘 경기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경기 좀 나머지는 좀 GTD 걸려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 없이 편하게 좀 찍을 수 있는 경기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뭐 프레드 벤벨릿이 걸려있긴 한데 뭐
만약에 빠져도 저는 뭐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빠져도 토론토가 저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백투백인다는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고,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물론 오늘 사실 피닉스 상대로 거의 가비지 게임이 났어가지고 뭐 30분 이상 뛴 선수가 거의 없어요. 르브론도 30분 정도 뛰었고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레이커스다. 어, 결국 토론토 같은 경우 상당히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거든요. 빨빨 뛰어다니고 빠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토론토의 그동안 약점이었던 좀 프론트 코트의 사이즈 뭐 이런 부분도 최근에 이제 조금 시약함을 4번으로 좀 많이 쓰면서 빅으로 가져가면서 높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안 좋았던 흐름도 뒤집었고, 반스폼 좋고, 시약함 나쁘지 않고요. 괜찮은 활약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1옵션 나온 모습을 그래도 조금 더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토론토 쪽을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에너지 레벨이 좀 낮은 팀이면 피닉스가 해볼 수는 있는데 토론토처럼 빨빨빨빨 뛰어다니는 팀한테는 좀 레이커스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진짜 르브론 3점 빵빵빵빵 터지지 않는 이상은 뭐 멜로나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축구 3경기랑 NBA 9경기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